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까지 세제곱미터당 대구는 78 마이크로그램, 경북은 8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2, 구미 4.2, 안동 2.4, 포항이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11년 동안 영업을 해오던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대구점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이 폐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중심 동성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대구점입니다. 이름에 맞게 10대와 20대를 겨냥한 업체가 110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정작 구매는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알아보는 10대와 20대가 늘어난 탓입니다. 온라인에는 쿠폰이나 이런 게 많이 달리니까 금액적인 차이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입어보시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매출이 떨어지자 롯데백화점은 이곳 영플라자 대구점 영업을 다음 달 말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영업을 시작한 영플라자 대구점은 11년 만에 폐업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이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10대와 20대 소비자를 겨냥한 미니백화점, L큐브 2곳을 정리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한 10년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 시장이 늘고 있었어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인터넷에 워낙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마트는 대구 시지점을 폐점한 데 이어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몰 등 온라인몰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인데 오프라인 매장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트는 대구에서 매출이 부진한 지점 내부를 새로 탈바꿈하는 투자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최근 꾸준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고전 중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그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리라고 해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심리적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 확대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주면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 정말 고역인데요.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바람 가림막이 안동 지역 버스 정류장에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락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웅부공원 앞 버스 정류장. 정류장을 둘러싼 비닐막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투명 비닐로 돼 있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로 사방이 막혀 있어 추위를 피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 맛이 또 따시다 이게. 저쪽은 바람이 막 샥샥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바람 불어 안 들어오거든. 그럼 뭐 따뜻하죠. 앞쪽에 바람막이가 설치된 안동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찬바람과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특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쉬면서 몸을 녹일 수 있어 좋습니다. 좋지요, 이래 놓이. 너무 좋지요. 아이고, 바람 안 들어오고 안 춥잖아요, 그 차 기다리는데. 버스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바람 가림막. 안동시는 지난 여름 설치한 그늘막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거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12곳에 우선 설치했습니다. 겨울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승강장에 대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이동인구가 많은 승강장에 대해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비바람 가로막이 버스 이용객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회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선거 홍보물과 선거사무소 벽 등에 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 교육감 변호인들은 고의로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력을 표시하려다 법을 어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강 교육감도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바란다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새로운 홍역 환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홍역 환자는 13명으로 대구 11명, 경북 확진자 2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에 격리돼 치료 중이고 나머지 6명은 퇴원했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는 지난 주말 1명이 추가돼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1, 2차 예방접종 시기가 되지 않은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와 생후 16개월에서 4살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예방접종을 해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종합병원과 소아진료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홍역 항체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낙서로 훼손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후 4시쯤 중구 공평동 228 기념 중앙공원 앞 소녀상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소녀상 이마에 낙서가 발견됐으며 현재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중학생이 소녀상 훼손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